2021년 4월 27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이 구하라법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엔이슈 임성지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번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에 포함된 이 구하라법에 대해서 한번 언급할 건데요. 저희에 대해서 또는 구하라법 대해서 많은 설명해 주실 김동윤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윤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이번에 구하라법이 또 이제 4차 건강가정 기본 계획에 포함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장족에 좀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직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부분에서 지금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공무원 구하라법,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이죠. 네. 그런 경우에 지금 통과가 됐고요. 네. 또 법무부에서 상속권 상실 제도를 입법 예고한 것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인식 자체가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달라져서 반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대중들이 이 부분을 몰랐을 것 같아요. 상속과 관련돼서 이 유류분에 대해서. 그렇죠. 이게 상속권 사실 구하라법이란 일명 저희가 구하라법이라 부르지만 네네. 사실 그 실제 명칭은 민법 일부 개정안이거든요. 네. 그 내용 중에는 이제 상속 결격 사유에 부양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상속 결격을 시키자는 건데요. 지금 현행 이제 민법에서는 상속 결격 사유를 고의로 네. 상속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아니면은 상해를 입혀서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아니면 이제 유언과 관련해서 유언서를 위조하거나 은닉하거나 기타 그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상속 결격 사유를 정하고 있다 보니 구하라시 사태에서 본 것처럼 전혀 부양 의무나 양육 의무를 하지 않은 상속인이 나중에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가져가는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네. 일반적으로 정말 생각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가능했다는 점에서 대중들의 그런 공분을 많이 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이게 그 구하라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하라 씨 어머니께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셨고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버지 쪽에 기여분이 조금 더 인정돼서 4대 6으로 해서 40%를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본인은 어머니로서 아무리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딸이 죽자마자 나타나서 재산을 내놔라. 거기다가 40%나 가져갔으니까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다 보니 결국 이제 구하라법이 아직까지 국회로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사회에 이제 녹아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특히 이런 부분은 유명 연예인, 자산이 많은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네. 네. 말씀드린 대로 상속이란 것 자체가 이제 법률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핏줄에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혈연 관계가 있으면 무조건 상속이 일어나다 보니까요. 이런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재산을 가져가게 되고요. 상속받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작년에 있었던 사례에서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네네. 이제 그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서 네, 이제 친모가 나타나서 양모와 이제 다른 가족들이 같이 살면서 키워줬지만 다른 증여라든지 다른 장치를 안 해놔서 결국 친모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모두 가져간 사례가 있었죠. 네. 그때도 이제 구하라법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실제로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상속인이 그런 피상속인의 재산을 가져가는 사례가 많고 또 이제 그런 불합리한 현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부분도 어쨌든 지금 법이 좀 개정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앞으로 좀 좋아질 거라는 또 기대를 또 희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통과가 돼야 될 텐데요. 참 제가 알기로는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아마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고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네네. 이게 좀 문제점이 있긴 한데 이 법이란 것 자체가 약간 아무래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예견 가능성,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명확한 단어를 쓰는 게 좋거든요. 근데 구하라법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부양 의무 혜택 이런 표현이 들어와서 과연 어떤 게 중대하냐, 혜택은 과연 뭐냐 이런 해석의 여지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마 통과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만들 때 제대로 만들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안 되면 일단 만들어 놓고 그런 해석은
판례에 맡긴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입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구체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어서 빨리 구하라법이 통과됐으면 좋겠네요. 네, 어쨌든 이번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에 구하라법이 포함됐다는 것 자체가 일단 한 발 나아갔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로엔 이슈에서는 이 구하라법과 관련돼서 김도영 변호사님의 설명 들어봤고요. 예,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